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오늘 맛있는 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좋겠죠? 원장 선생님은 오늘 어떤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은 오늘 기쁜 마음을 선택해서 기쁜 일만 생각할 거예요. 만 5세, 우리 나이로 7세 2학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실시하는 마음 훈련인데요. 자기 감정을 선택해서 하루를 생활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감정을 선택하시겠어요? 행복? 즐거움? 보람? 사랑은 어떠세요? 네, 어떤 감정이든 상관없어요. 물론 긍정적이어야겠죠? 이런 자신의 감정 선택은 그런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 철학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저는 마음의 독립, 정신의 독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이의 독립심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입니다. 독립심이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이죠. 잠깐 우리 주변 분들을 살펴볼까요? 두 가지 유형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도전하는 분과 어려움이 있으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세요? 아이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독립심에는 육체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이 있습니다. 아이의 육체적 독립은 걷는 것, 무엇이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등이 있고요. 아이의 정신적 독립은 모든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 또한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왜 하는 거야? 왜 해야 해? 왜 그래? 이렇게 질문을 폭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은 정신적 독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독립심 발달을 위해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첫째, 일상생활의 행동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꼼꼼하게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세요.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워서 보관소에 두는 것, 이렇게요. 둘째, 아이에게 실수와 반복 경험의 기회를 주세요. 아이는 환경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행동은 서툴러서 실수하지만 지켜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하려는 아이의 행동을 빼앗아 대신해주면 아이는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기심과 적극성이 없어지겠죠? 아이는 실수를 통한 경험이 쌓여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아이의 실패에는 격려도 해주시고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격려를 받고 반복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는 실패의 원인을 찾고 다시 도전하려는 용기를 갖게 되니까요. 오늘 두발 자전거를 잘 타고 싶었는데 넘어져서 속상했겠다. 엄마도 아빠도 그럴 때가 있었어. 하지만 괜찮아. 연습하면 잘 탈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그랬거든. 하는 격려의 말씀 잊지 마세요. 셋째, 규칙을 알게 해주세요. 세상의 질서와 규칙에 대해 아는 아이는
자신이 있는 곳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초록불 신호등일 때 길을 건너면 안정감을 느끼듯이요. 기차 시간을 알게 되면 그 시간에 맞추기만 하면 승차할 수 있듯이 세상의 이런 약속을 알고 지킬 때 아이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나 공공장소에서 뛰고 넘어지고 소리 지르면서 남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당연한 것 아니야? 하는 부모님의 반응은 상황 인식과 이해가 어려운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의 경험과 체험 활동을 제공해 주세요. 체험은 세상을 알아가는 교과서입니다. 직접 관찰하고 생각하고 원리를 찾아보는 것이 지적인 자극이면서 마음의 독립이 되는 거죠. 마음의 독립이 발달한 아이는요,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정신의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결정권을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만 알려주신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과 따기를 할 때 사과를 잡고 돌려서 위로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 사과 따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시는 거죠. 아이 중에는 환경 속에서의 선택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 맞추기와 쌓기 중에서 어떤 놀이를 해보고 싶어? 하면서 제한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결정하기가 쉽겠죠. 아이의 성장에 부모님의 정신적, 물질적 해결이 사랑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는 인내심과 절제력을 배우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이유로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등 삶에 있어 게임이나 스크린 중독 또는 무기력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와 무관심이 아닌 훈육을 해야 합니다. 훈육은 약속이나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반복 훈련을 하는 거죠. 네가 정리한 장난감들이 어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오, 제자리에 다 갖다 놓았구나. 잘했어. 이런 교육은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양치질하기, 세수하기, 로션 바르기. 2. 신발 선택해서 스스로 신기. 3.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이것은 초, 중, 고등학생들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아이가 울거나 울먹이거나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지 않을 때 부모님께서 왜? 무슨 일이 있어? 친구와 싸웠니? 간식 좀 줄까? 이렇게 상황을 추측해서 말씀하지 말고요. 아이가 직접 말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본질을 찾고 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현 능력이며 부모님이 반드시 해야 하는 가정교육입니다. 4. 잃어버린 물건 찾기. 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은 자기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5. 마트에서 물건 고르기. 마트는요, 학습의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나 수학을 잘하려면 마트에 가서 많은 명사를 경험하고 많은 수와 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또 오늘은 생선이 싱싱하지가 않아서 다음에 구입해야겠다. 이렇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이는 관찰력과 물건 구입 정보 및 문제 해결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는 이런 활동들을 잘한다, 못한다의 판단으로 평가하시지 말고 꾸준히 반복해서 훈련하게 해주세요. 평소 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반복 경험 연습하려고 하죠. 읽었던 동화책 또 읽어달라고 하고 매일 가지고 노는 장난감만 찾는다든지 공룡, 자동차, 인형, 기차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가지고 놀죠. 왜 그럴까요? 네, 두뇌를 발달시키는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아이는 눈, 코, 입, 귀, 손, 그러니까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감각 이렇게 오감으로 환경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경험해서 받아들인 정보는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판단을 하여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거 보니까 어때? 맛있겠지? 한번 먹어봐. 만져봐. 푹신푹신하네? 거기서 한번 뛰어봐.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일은 어디서 할까요? 네,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 뇌에는 구리선 같은 약 1000억 개의 뉴런들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데요.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신경세포 뉴런을 감싸고 있는 백색 지방층이 미엘린이에요. 뉴런이 컴퓨터라면 미엘린은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엘린이 발달이 되어야, 즉 다양한 경험, 자극이 많고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습관화되면서 자동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정보 전달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정보 전달이 빨라지면 무엇이든지 쉽게 해낼 수 있고 탁월한 능력,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성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돌 가수들이 한 곡의 춤과 노래를 익히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면 그 반복 연습으로 인해 미엘린이 발달되고 그 다음 곡부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익힐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 후에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미엘린에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했고요. 모차르트도 후천적인 연습에 의해 천재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엘린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환경을 그대로 흡수하는 어린 시절, 0세에서 15세, 그러니까 중학교 시기까지라고 하는데요. 이때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 흥미있어 하는 것을 반복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경험들이 뇌신경의 연결을 통해 형성된 재능이라 불리는 능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독립심 발달을 돕기 위해 첫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세요. 둘째, 아이에게 실수와 반복 경험의 기회를 주세요. 셋째, 규칙을 알게 해주시고요. 넷째, 자연경험, 체험활동을 제공해 주세요. 다섯째,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결정권을 주세요. 이 5가지 독립심 발달을 돕는 요소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 가져보세요.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